도대체 한국은 정체가 뭐야? 이 나라는 어디까지 숨기고 있는 거냐고. 현재 반한 감정에 휩싸였다는 태국은 한국 국군 이날의 현무5 미사일이 공개된 이후 완전히 태세를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태국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국방부에서 고위 관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저는 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태국의 미래를 위해 태국 국민들이 한국의 실체를 반드시 알아두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저는 부패한 다른 태국 정치인들과 국방부 관계자들과는 달리 항상 태국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제 굳건한 마음씨가 점점 흔들리고 있는데 그건 바로 한국과 중국 때문이었죠. 일단 한국은 최근 들어 태국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진 국가로 한국은 태국인 입국자들을 명확한 사유 없이 추방하고 있을 뿐더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들에게도 차별적인 대우를 통해 못살게 굴고 있다고 했는데요. 물론 저는 한국 내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 문제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태국인들의 성품이 워낙 순하고 착하니 한국에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준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렇게나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거슬린다면 그건 한국이 진작에 불법 체류자들을 미리 걸러낼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될 일이었죠. 그러나 한국은 능력이 부족해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걸러내지 못했고 이건 한국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한국은 이 모든 잘못을 태국에 떠넘기는 건지 저는 한국이 꽤나 비겁한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한국에 대한 태국 국민들의 반감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국방부 관계자였던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대한 보복을 암시하는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감정적으로 제안한다거나 하며 객관성을 잃고 말았죠. 그리고 이렇듯 객관성을 잃은 저는 중국의 유혹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는데요. 사실 중국은 태국과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애초에 태국의 정치판 자체가 중국계 태국인들이 거의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지금 차라리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함으로써 지금의 태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것이 중론인 상황입니다. 처음에 저는 더 이상은 중국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면 안 된다며 결사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과의 밀접한 외교 관계를 맺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의 희생자가 되었고 중국은 처음에는 이러한 나라들의 여러 인프라들을 지어주며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듯 했으나 결국 빌려준 돈을 못 갚았다는 핑계로 각종 국가 중요 시설과 인프라들을 빼앗아 버렸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빼앗은 인프라를 미끼로 이들 동남아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기 시작했고 결국 중국계 사람들이 여러 요직을 차지하게 되면서 나라 전체가 완전히 중국의 속국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죠. 저는 이러한 경악스러운 모습을 보고 만약 태국이 더 이상 중국과 가까워진다면 그리고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해줄 한국이라는 존재와 조금이라도 더 멀어진다면 태국도 중국의 속국이 될 거라고 확신했기에 한국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자는 중국계 정치인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반대해왔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한 반감이 생긴 저는 부끄럽게도 그만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결국 중국의 사주를 받은 중국계 태국인 정치인들의 주장에 휩쓸리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붙잡았고 결국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중국에 붙자는 데 동의를 하기 직전 한 가지 안전장치를 걸어두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한국이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있는 국가인지를 확인해보는 거였죠. 그날도 중요한 정책 발의가 있었고 저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자는 대다수의 중국계 태국인 정치인들의 주장에 가까스로 반대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회의가 끝난 뒤 중국계 핵심 정치인이 다가와 충격적인 제안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봐, 왜 이렇게 한국을 과대평가하는 거야? 지금의 국제정세를 봐. 한국은 그저 별것도 아닌 후진국일 뿐이라고. 중국에서 발표한 각종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모든 지표가 뻥튀기 되어 있는 국가로 겉으로는 경제력이 높아 보이지만 빈부격차가 극심해서 사실상 태국보다도 못 사는 국가고 군사력 또한 주한미군이라는 존재 때문에 상당히 과대평가받고 있을 뿐인 국가야. 이런 국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거부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좋아, 그럼 한 가지 제안을 하지. 사실 나는 중국의 유력 국방 관계자와 상당히 친하게 지내고 있고, 그는 다음 주에 한국에서의 일정이 있다고 해. 이왕 이렇게 된 거, 직접 한국에 가서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구경도 하고, 중국의 국방 관계자와 만나서 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어떤 면에서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나 나눠보자고. 만약 자네가 한국에 직접 가게 된다면 곧바로 가난한 한국의 모습을 파악하고 지금껏 자네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해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건 믿질 것이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신감 가득한 태도에 저는 한국은 정말로 가난하고 쓸모없는 국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의 말대로 한국에 직접 가본 후 한국에 대한 정책을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무늬만 선진국인 영락없는 후진국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한국에 입국한 저는 각종 최첨단 기술을 통해 3초 만에 입국 수속에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인 공항 직원들은 태국 국방부의 핵심 인사였던 제 정체를 알아보고 VIP 전용 키트까지 챙겨주며 저를 환대해 주었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은 이미 AI 안면인식 시스템과 디지털 수속 시스템을 갖춘 국가였고 태국 공항처럼 직원들이 일일이 여권을 확인할 필요 없이 AI 시스템이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정보와 얼굴을 분석하고 이 외국인의 위험도를 자동으로 평가하여 수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즉, 한국 공항은 완벽한 무인화와 첨단화를 통해 3초 만에 입국 수속을 가능하게 했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당황한 저는 한국인 직원에게 태국어를 구사하며 도대체 제 정체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는데요. 그런데 태국어를 할 수 있을 리가 없던 한국인 직원은 제 대답을 알아듣고 한국의 AI 시스템은 동맹국 주요 인사의 얼굴을 분석해서 알려준다는 놀라운 답변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인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기에 그녀에게 대체 태국어를 어떻게 할 줄 아는 거냐며 따지듯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은 태국어를 하지 못한다는 다소 뜬금없는 답변을 건네더라고요. 아니, 분명 제 태국어를 알아듣고 답변을 했으면서 어떻게 태국어를 할 줄 모른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순간 한국의 태국인 차별 문제가 떠올랐고 이내 한국인인 그녀가 태국인인 저를 일부러 놀리려고 그러는 건가 싶어 약간의 불쾌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내 추가적인 답변을 건네왔고 그녀의 대답을 들은 저는 그 즉시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한국어와 영어밖에 못하거든요. 제 귀에 꼽힌 AI 이어폰이 당신의 말을 자동으로 통역해주고 있고 저는 이어폰을 통해 태국어를 알아듣고 당신에게 영어로 답변을 해준 것이죠. 그랬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될 것을 개발한 상태로 이들의 기술력은 기적을 만들고 있었기에 태국 출신인 저는 도저히 그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였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완전히 개망신을 당해버렸는데요. 태국의 주요 인사였던 제가 이러한 한국이 개발한 기술을 보고 완전히 농락당하며 아이처럼 행동해버리다니 이건 마치 세계 최고의 선진국에 공부를 하러 온 빈민국 학생의 꼴처럼 보였고 저는 순간적으로 이 순간 자체가 엄청나게 부끄러워져서 얼굴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와 함께 입국한 중국계 정치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 정도로 선진국일 줄은 몰랐다는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니 이내 황급히 말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전부 한국에 보여주기식 인프라일 뿐이야. 한국의 실상은 전혀 다르거든. 좋아, 자네가 정 의심된다면 내일 열리는 한국의 국군의 날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 참여해보자고. 그 자리에는 중국의 유력 국방 관계자도 참석한다고 하니 우리는 분명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는 내일이면 한국의 뻥튀기 된 군사력의 현실을 여실히 볼 수 있을 거라며 한국군은 사실상 미군 없으면 태국군보다 못한 군대라며 열심히 입을 놀렸는데요. 그렇게 시간은 지났고 저희는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난 중국의 유력 국방 관계자는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들은 대로 한국은 그저 미국과의 동맹관계라는 이유로 과대평가된 나라일 뿐이죠. 곧 있을 군사 퍼레이드에서도 한국은 분명 후진적인 군사력을 어김없이 보여주며 전 세계적인 망신을 사게 될 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형편없는 국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태국이 한국을 버리고 중국에 붙는다면 우리는 태국의 유사시의 상황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국의 군사력을 지원하며
기꺼이 태국의 든든한 국방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유력 국방 관계자의 말까지 들으니 저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방 행사를 보고 대화하자며 애써 시간을 벌었죠. 그런데 그렇게 군사 퍼레이드가 시작되자마자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현무5가 공개되었을 때는 옆에서 제잘제잘 한국은 후진국이니 어쩌니 하며 떠들던 중국계 녀석마저 기겁을 하며 그 즉시 입을 다물었죠. 그도 그럴 것이 현무5 미사일은 탄두 중량만 9톤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체급을 자랑했음에도 이 괴물 미사일을 발사할 차량은 거대한 덩치에도 18륜 차량을 45도 각도로 측면 기동하는 믿기지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자마자 한국의 군사 기술력은 이미 저희가 상상하던 수준을 넘어버렸구나 싶어 경악을 넘어 공포에까지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무5의 성능을 찬찬히 살펴볼수록 아무래도 한국은 핵무기보다 더욱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낸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에 할 말을 잃고 말았죠. 한국의 유일한 약점이 핵무기가 없다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한국의 현무5의 개발은 핵무기 보유국인 중국을 뛰어넘은 수준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현무5는 8, 9톤의 매우 큰 재래식 탑재체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몹시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대형 탑재체를 통해 현무 미사일은 특정 표적에 대해 매우 파괴적인 힘을 전달할 수 있으며 GPS 유도 정밀 타격 기능을 통해 타격이 필요한 곳에 정확히 집중될 수 있죠. 즉, 통제할 수 없는 광범위한 파괴와 방사능 낙진을 일으키는 핵무기와 달리 현무5는 기존 탄두로 특정 전략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 주변 지역에 부수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고 주요 적의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핵미사일은 기술력 부족 때문에 사실상 정밀도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심지어 중국은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다가 자국 영토에 미사일을 떨어뜨려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 적도 있는데요. 즉, 중국의 핵미사일은 공격용이 아닌 사실상 자폭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무5는 불필요한 민간인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도 광범위한 표적을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으므로 이는 중국의 핵미사일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고 유용하다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군사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현무5 미사일이 핵무기보다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핵무기는 일반적으로 지역 파괴를 위해 폭발 반경과 에너지 방출에만 의존하는 반면 현무5는 핵무기급의 파괴력에 더해 정확한 침투 능력으로 특정 군사시설이나 숨겨진 지하벙커까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무5와 같은 정확하고도 위협적인 관통 능력을 가진 미사일은 여태껏 존재하지 않았기에 모든 지휘소와 미사일 사일로 핵시설과 같은 군사자산은 오로지 핵무기를 통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하지만 현무5는 깊숙이 묻혀있는 벙커나 숨겨진 지하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관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무5의 침투탄두는 폭발하기 전에 강화 콘크리트와 흙의 층을 뚫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표적이 파괴되도록 보장하고, 강화된 벙커에 숨어있는 적의 군사령관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즉, 현무5 미사일은 불필요한 확장을 유발하지 않고도 이러한 중요한 지휘센터를 무력화할 수 있어 고도로 집중력 있고 효과적인 타격 옵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었죠. 물론 현무는 최첨단 미사일답게 미사일의 정밀유도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 따라서 현무5 미사일은 숲속 지하에 숨겨져 있는 지휘소, 군사 위성으로도 감지하기 힘든 미사일 발사장 또는 무기 저장 시설과 같은 꽁꽁 숨겨진 적의 중요한 인프라까지 파괴할 수 있어서 핵무기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전력을 자랑한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야말로 한국은 미군에 기생하는 허약한 군대가 아닌 오히려 미국과도 견줄 정도로 매우 강력한 국가였고, 저는 핵무기 보유국보다도 압도적인 화력을 갖게 된 한국에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끊는다면 저 무지막지한 미사일이 태국으로 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오금이 저려왔죠. 그러다 갑자기 진행자의 설명이 들려왔습니다. 현무5의 가장 유용한 점은 바로 방사능 낙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핵무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아차 싶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행자가 굳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현무5는 핵무기에 버금가는 살상력을 가졌음에도 방사능 낙진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어서 발사가 자유롭다는 뜻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북한은 핵무기에 국가의 운명을 걸었고 결국 핵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국제사회의 규제를 받으면서까지
미친 짓을 일삼는 나라가 왜 어렵게 개발한 핵무기를 단 한 차례도 발사하지 못했겠어요? 그건 바로 방사능 낙진이 매우 비인간적이라는 국제적인 인식 때문이고,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적으로 돌아서며 곧바로 집중 폭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무5 미사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현무5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미사일이므로 방사능 낙진을 일으키지 않고, 이를 통해 한국은 핵무기와 관련된 장기적인 인도주의적 환경적 결과 없이도 손쉽게 타격에 배치할 수 있거든요. 물론 현무5는 지속적인 오염이나 낙진을 일으키지 않고도 핵무기와 다름없는 살상력으로 군사적 목표, 즉 중요한 군사 인프라 파괴를 달성할 수 있고, 한국은 핵미사일을 발사할 때와는 달리 국제분쟁에 휘말리지 않고도 손쉽게 적을 섬멸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한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된 대표적인 국가인데요. 현무5는 비핵미사일로서 국제조약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한국은 글로벌 제재나 정치적 후유증에 직면하지 않고도 언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왕따가 되지 않고 핵무기급 미사일을 무한대로 발사할 수 있다니, 이는 한국을 적으로 만드는 국가로 그 즉시 석기시대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과 같았고, 저는 태국의 미래는 한국에 달려있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를 한국에 데려온 중국계 태국인 정치인은 이미 도망을 갔는지 보이지 않는 상태였으며, 중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 또한 매우 당황했는지 말까지 더듬으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대신 중국은 한국은 없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은 아직도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는 후진국으로 핵무기를 만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도 저 정도쯤의 미사일은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죠. 도대체 누가 누구 보고 긴장을 하지 말라는 건지, 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놓고도 쉴 새 없이 입을 움직이는 그를 보고 헛웃음을 지을 뿐이었는데요. 그러나 중국인의 말과는 달리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위해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상황 파악을 못해서 한심한 소리나 일삼는 중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쓴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핵이 있으면 뭐 하나요? 당신들의 핵무기는 사실상 정밀도를 보장하는 기술이 없어서 어디로 날아갈지 예측조차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다니, 지금 상황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요? 현무5 미사일만 보더라도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은 기술력을 가졌다고요. 그리고 이는 중국이 개발한 핵미사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미사일의 탄두 무게가 1톤만 넘어가도 기술력 부족으로 발사 자체를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은 8, 9톤의 무게를 가진 괴물급 탄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라면 이러한 육중한 미사일을 개발해냈다고 해도 발사 자체를 못할 테지만, 한국은 이 정도로 무거운 탑재체라도 측면 기동을 통해 순식간에 운반하고 발사할 첨단 미사일 추진 시스템을 개발한 상황이죠. 즉, 한국의 이러한 무거운 탑재체를 운반하고 발사하는 능력은 한국이 대형 재래식 폭발물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시스템에 사용되는 탄두의 종류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미사일 추진 시스템과 구조적 무결성을 확보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더 무겁고 복잡한 핵 탑재체를 운반하고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한국은 핵무기를 연구하지도 않고 이러한 기술을 가지게 된 거죠. 어떻게 다른 국가들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연구해도 결코 가질 수 없던 기술을 한국은 직접적인 연구 없이도 갖게 된 건지, 한국은 정말 미친 국가라고요. 물론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훨씬 더 많습니다. 현무5의 항속거리는 3,000km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핵미사일 배치의 핵심 요건인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무5에 사용된 추진 기술과 대형 탑재체로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한국은 이미 핵미사일 시스템에 필적하는 정교한 미사일 기술을 개발했고, 장거리 핵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반 기술까지 개발해낸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만약 한국이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거나 혹은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갖췄으므로 당장 3일 안에도 핵무기 수백 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중국보다 열등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현무5는 깊숙이 묻혀있는 벙커와 숨겨진 군사시설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관통 탄두를 운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고려해본다면
앞으로 한국이 개발하게 될 핵미사일은 지하 벙커까지 모조리 파괴하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미사일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핵무기는 지상만 장악했다면 한국은 지상과 지하 모두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피하게 만드는 지옥의 무기를 만들어낼 거라는 말입니다. 제 말에 중국 국방부 관계자는 충격을 받은 듯 그저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는데요. 사실 그 또한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중국이 쫓아가기엔 아득히 먼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저 태국을 이용해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허세를 부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중국 국방부 관계자는 급하게 자리를 옮겼고 저는 한국에 대한 공포심으로 몸서리치며 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현무5 영상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며 만약 태국이 한국과 척을 질 경우 태국은 당장이라도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며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그렇게 태국 정치판과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고 현재 한국에 대한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한국에 먼저 사과하고 양국의 관계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정치인들은 전부 중국이 보낸 스파이인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한국을 버리고 중국에 붙어야 한다느냐는 망발을 일삼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태국은 중국에 완전히 먹히기 전이기에 아무래도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본 태국 정치 세력들은 중국이 아닌 한국의 우산 아래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뒤늦게 알아보니 사실 한국의 태국인 추방 문제는 한국 내의 태국의 불법 체류자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발생했기에 생긴 일이었는데요.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 78%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고 하니 한국 입장에서는 태국인에 대한 입국 요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저는 사건의 전말을 알고 엄청난 부끄러움에 휩싸였으며 태국이 먼저 잘못을 해놓고도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가한 이러한 상황이 당혹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태국이 지금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한들 한국이 저희를 받아줄까가 걱정이 되고 만약 한국이 아니라면 태국은 안 그래도 중국계 스파이가 판치는 상황에 중국에 완전히 종속되고 말 거라는 생각을 하니 두려움에 손까지 떨려오는 중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